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념 끝판왕 정종영입니다. 3시간 만에 끝내는 핵심 쏙쏙 통계 이야기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제가 함께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5일 동안 계속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이제 정승재 선생님이 수학을 하실 거고,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하신 강의가 그 다음날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보시면 되고요. 지금 6번째 시간부터 함께하는 친구들 여기 아래 교환 다운로드 받는 거 있죠. 교환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거 출력해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혹은 수능 특강 게시판에 들어가도요, 그 담당 선생님들이 하시는 강좌 게시판에 자료들 전부 다 올라오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강의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어느덧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 라이브 특강이 너무 낯설어서요, 뭔가 하나도 학생들이 쓰는 글들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너무너무 잘 보여서 이제 좀 재미가 있어지려고 하는데 벌써 끝난다니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도 라이브 특강을 한 번씩 종종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듣는 친구들도 제가 응원하고요, 혹은 힘든데 계속 듣고 있는 친구들도 응원하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수능 개념 혹은 수능 특강 들었던 우리 대박이 친구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막 설명을 해주는 모습들도 굉장히 훈훈합니다. 심쿵. 저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이제 평범한 것을 매일 제가 실수했네요. 이것도 라이브의 맛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도 마지막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 시간 마지막 선물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번 6번째 시간에도요, 이 가방,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이 펭수 노트랑, 그리고 노트 말고도 이제 펜과 연필과 그다음에 포스트잇까지, 우리 6번째 시간 또 열심히 들어주는 친구, 제가 내는 퀴즈에 정답 맞춰주는 친구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시간이라서요, 제가 4교시, 5교시, 6교시 1시간마다 한 명씩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 친구에게 어디로 이벤트 당첨 이제 안내받을 수 있는지 안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항상 공부하면서도 불안해해요. 내가 수능 때까지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특별한 걸 해야지만 눈에 띄게 발전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노력한 것에 대한 결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이거 하고 몇 시간씩 이거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계획했던 것들, 그 계획했던 것들을 꾸준히 매일을 평범한 마음으로 행동에 옮긴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정말 마지막같이 치열하게 보내시다 보면 마지막에 결국에 역전할 수 있는 찬스는 언젠가 또 온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항상 이제 EBS 강의를 하면서도 오늘 왠지 모르게 라이브 특강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제 잠도 잘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그거 알죠? 온에어 저거 뜨는 거. 온에어 뜨는 저게 계속 눈앞에 아른거려서 뭔가 심장도 계속 쿵쾅거리고 긴장되더라고요. 제가 와서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뭐 감독님도 PD님도 뭐 디자인 하시는 다른 분들도 다들 잠을 잘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지금 여러분 앞에는 저만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최첨단 시설들이 여기 가득합니다. 여러분과 조금이라도 더 소통하면서 마지막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먼저 복습부터 할 건데요, 용어들이 처음에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것만 해도 힘든데 모평균이 나오고 모분산이 나오고 모표준편차가 나오고 표본평균이 나오고 표본분산이 나오고 표본표준편차가 나오고, 그리고 이 표본평균이라는 게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까지 함께하고 정리했었습니다. 용어들이 너무 새롭게 나타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걸 도대체 왜 배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지 알겠어, 문제는 풀 수 있겠어. 근데 이 문제를 풀어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통계라는 게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대요. 수학이라는 게 3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와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큰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갑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공부하려고 하면 너네 휴대폰 좀 그만하고 공부에 집중해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채팅하는 것 이런 거 잠깐 내려두고 키보드에 손 올리지 말고 펜을 쥐고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니? 질문했어요. 하루에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합니까? 라고 딱 물어봤어. 이걸 조사하고 싶어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루에 휴대폰 얼마나 하니? 한 120만 명 정도 된다고 칩시다.
이걸 조사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이게 전수조사잖아요. 전수조사. 이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모집단을 다 조사하면 당연히 평균도, 분산도, 표준편차도 그 분포를 알 수 있겠지만 전체를 다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나는 일부만을 조사할 거죠. 표본 조사입니다. 그때 나한테 중요한 건 얼마만큼 신속한지, 신속성과 그리고 얼마만큼 정확한지, 정확성이에요. 적당히 신속하고 적당히 정확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통계라는 게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에도 항상 토론을 하고 설득을 할 때도 꼭 필요한 거거든요. 설득하고 토론할 때 어릴 때처럼 막 떼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뭔가 주장을 했더래. 그럼 물어보죠.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데이터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그럼 몇 명을 뽑았고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이게 통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일부만을 조사하고 싶대요. 근데 생각해보자. 만약에 모집단에 100개가 있어요. 100개를 전수조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표본을 조사하겠대. 근데 3개만 뽑아서 한번 조사해볼까 이랬어. 문제는 이거죠. 내가 뽑은 3개, 딴 애가 뽑은 3개, 또 딴 애가 뽑은 3개, 이 3개가 서로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표본의 평균이라는 건 달라질 수 있는 확률 변수입니다. 근데 달라질 수 있더래. 가능한 게 몇 가지 경우가 있니? 그럼 그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요. 왜? 이미 추출할 거거든요. 하나 뽑고 나서 집어넣고 또 하나 뽑고 나서 집어넣고 또 하나 뽑고 집어넣고 이 복원 추출을 3번 하고 나면 처음 뽑을 때 100가지 경우 있죠. 두 번째 뽑을 때 100가지 경우 있죠. 세 번째 뽑을 때 100가지 경우 있죠. 100의 세제곱이라는 표본들이 있어요. 그 표본을 다 조사한다고? 아니, 불가능해. 나는 이 모든 표본들을 조사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면 목표는 뭐니? 단 1회만 표본 조사를 하고 싶은 거죠. 선생님, 단 1회만 표본 조사를 하고 나면 분명히 이 모집단을 전수조사한 것과 오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차 있지. 오차가 있음을 인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니? 이게 목적이야. 딱 한 번만 표본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한 번의 표본 조사로부터 모집단 전체를 추측하는 일을 할 겁니다. 내가 이 120만 명을 다 조사하기 힘들어서요. 1000명만을 조사했대요. 1000명만을 조사했대요. 여러분들 핸드폰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핸드폰 굉장히 많이 하죠. 웹툰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뭐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요, 핸드폰 하루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친구랑 이제 연락도 하고 뭐 SNS도 하고 뭐 다른 친구 사진도 보고 하루에 한 200분 정도 한다고 칠까요? 200분. 3시간 좀 넘는 시간이네요. 이거보다 더 많이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이거보다 덜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조사한 1000명의 학생들, 휴대폰 하루에 얼마만큼 하니? 평균이 200분이래요. 근데 이 200분이 이 모집단 전체에 있는 이 120만 명의 조사 결과라는 어때요? 다르죠, 일반적으로. 다르다. 근데 나는 이건 추정할 거라고, 추정. 이렇게. 200분이라고 하면 분명히 오차는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분 하면 어떨까? 그럼 한 180분에서부터 220분. 이 안에 뭐 평균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도 불안해요. 그럼 여기 20분 말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40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160분에서부터 240분이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뭐 평균이 저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불안해. 그럼 더 넓게 잡으면 되죠. 여기 200분에서부터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60분 해볼까요? 그러면 한 140분부터 260분까지니까 이 안에는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1000명만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120만 명을 전부 다 이럴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딱 기준을 잡고 여기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만큼 딱 잡고 나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통계적 추정,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부만을 조사해요. 몇 번? 단 한 번만. 근데 한 번 조사한 결과가 전체의 조사 결과와는 다를 거야. 근데 한 번 조사한 결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하고 나면 저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래서 용어들을 몇 개 더 정의할 겁니다. 왼쪽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한 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야기죠. 아마 우리의 친구들 듣기에는 훨씬 더 편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내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연습들을 할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먼저 이해해요. 내가 먼저 느껴요. 그걸 우리말로 한번 표현해 봅니다. 우리말로 표현한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학을 잘 못해 수학을 싫어해 하는 친구들은요. 이게 내가 이해하는 과정이 빠져 있어요. 내가 내 말로 표현하는 것들도 빠져 있어요. 이해하고 표현하는 게 빠져 있고 수학적인 표현만 외우려고 하니까 수학이 어려워지고 수학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해한 걸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마지막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인 용어들을 정의할 겁니다.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을 전부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하죠. 전수조사하고 나면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편차, 오케이, 얘네들은 상수야. 근데 전수조사 해야지만 알 수 있지. 그래서 나는 몰라요. 다만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합니다. 그럼 표본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편차는 조사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는 얘가 궁금한데 얘는 확률 변수야. 맞아요. 달라질 수 있어요. 확률 변수야. 그럼 누가 어떻게 표본을 몇 개 뽑는지에 따라서 매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 표본 평균 X바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표본 평균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아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아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원래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거나 아니면 원래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이 X바라는 건 말이야 정규분포를 따라요. 평균이 모평균과 같고 표준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X바라는 게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가지고 우리 넓이를 통해서 확률 구하는 연습들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표본평균이라는 게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알아요. 표본평균이라는 건 말이야 그래도 이 모평균 근처에서 나올 확률이 더 높아. 그렇잖아. 모평균에 가까운 애들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내가 120만 명을 다 조사하지 않고 1000명만을 조사했지만 1000명을 조사한 이 결과도 모평균과 아예 관계가 없는 애는 아닐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200분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 안에 모평균이 있을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될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한번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얘가 표본 평균입니다. 앞서 말한 표본 평균들 근데 내가 딱 한 번만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조사한 결과야 소문자 X바입니다. 이 X바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구간을 잡으면요. 이걸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이라는 건 이 신뢰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뢰도가 200분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0을 했어. 이때의 신뢰도는 낮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40을 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60을 했어. 이때의 신뢰도는 높겠죠. 이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은 더 높을 테니까.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근데 이게 무조건 그럼 넓어서 신뢰 구간이 넓어지고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러면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좋은 데이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필요한 건 적당한 신속성, 적당한 정확성이에요. 누군가가 이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키의 평균을 알고 싶어요. 근데 내가 한 100명만 조사했는데 173cm래. 그럼 173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5 했어요. 173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럼 168부터 178까지 이 안에 전체의 평균도 저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불안하잖아. 그럼 173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 해버릴까? 그럼 123에서부터 223까지 이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을 거예요. 맞지 않아? 이 안에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신뢰도가 거의 100%입니다. 근데 의미가 있는 데이터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적당히 좁게 구간을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적당히 높은 신뢰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건 신뢰도 95%와 신뢰도 99%입니다. 다시 내가 한번 조사를 해요. 한번 표본 조사한 결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딱 구간을 잡습니다. 그럼 구간을 잡고 나면 저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구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분명히 그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넓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그래서 신뢰도가 95%인 거, 신뢰도가 99%인 거,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쪽으로 가죠. 선생님, 신뢰도가 95%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평균에서부터 왼쪽으로 2시그마만큼, 평균에서부터 오른쪽으로 2시그마만큼, 여기 안에는요 95%가 넘는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약 96%의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저 안에 96%의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루트 n분의 시그마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2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도 2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x 바 안에는 말이야,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96% 정도나 돼. 그럼 내가 뽑고 나면 평균에서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애보다는 평균 주변에서 표본 평균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내가 하나 뽑았어요. 그럼 뽑았어. 여기에서부터 범위를 딱 잡으면 모평균 들어가네. 또 내가 표본 평균 내가 한번 조사했어요. 여기에서부터 구간을 잡았어. 모평균 들어가네. 근데 어쩌면 너무 멀리서 표본 평균이 나와버려서 구간을 잡아도 모평균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100번 하면 한 95번은 모평균이 들어갈 거야. 신뢰도 95%. 100번 하면 99번 정도는 모평균이 들어갈 거야. 신뢰도 99%. 신뢰도 95%와 신뢰도 99%라는 건 100번 하고 나면 95회 혹은 99회 정도는 모평균이 저 안에 들어갈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힘들어도요, 결국에 이제 문제의 형태는 똑같아요. 근데 추정을 할 때 형태들이요 항상 이렇습니다. 보세요. 표본 분산 필요 없어요. 표본 표준 편차 필요 없어요. 항상 문제에서 주어진 거 똑같습니다. 표본의 평균과 모집단의 표준 편차, 얘가 주어져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왜? 나는 모집단을 조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집단을 조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어요. 근데 모표준 편차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이 모표준 편차를 실제로는 알 수 없지만 문제에서는 주어진다고? 문제에서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얘를 추정하는 일을 합니다. 단 한 번의 표본 조사를 통해서. 지금 그냥 들으시면요, 나중에 문제를 풀어내면서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 중에서 한 번 들었던 친구는 이거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라고 하지만 이게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댓글들 올라오는 거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하나는 기억을 합시다. 표본 평균과 모표준 편차를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라는 건 딱 한 번만 표본 조사를 할 거고요. 거기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범위를 잡고 나면 이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신뢰도와 신뢰 구간 이렇게 돼요. 제가 이 Z라는 애 앞선 설명을 첫 번째 시간에 했어요. Z라는 애는 말이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진 곳 안에 넓이,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이미 다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뒀어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둔 걸 바탕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선생님, 평균에서부터요 왼쪽 오른쪽 플러스 마이너스 1.96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1.96 안에는 약 95%의 데이터가 들어가요. 평균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58 시그마 안에는요 여기에 99%의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네요. X 바라 안에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러면 이 표준화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니? 그럼 x 바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나면 그때 z는 이런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했던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시간, x 바라는 표본 평균은 어떤 분포를 따르니? 그럼 x 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만 알면 얘를 표준화하고 나서 쭉 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Z란에는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플러스 1.96 사이에 있을 확률, 얘가 0.95입니다. 마찬가지로 Z라는 건 말이야 마이너스 2.58에서부터 플러스 2.58 사이에 있을 확률, 얘가 바로 0.99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아니까 Z가 누군데요? Z가 얘야. X바에서 평균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얘가 그대로 쏙 들어갑니다. 그대로 Z 자리에 들어가주면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플러스 1.96 사이에 누가 있니? X바 마이너스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0.9예요. 근데 누가 궁금합니까? M이 궁금해요. 누가? 모평균이. 모평균이 궁금하니까 M의 범위를 찾는 거야. 어디에서부터? X바에서부터. 한 번 조사한 결과 여기 X바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신뢰 구간이 되는 거죠. 그지? 신뢰 구간을 저렇게 만들어줍니다. 양변에다가 그대로 곱해주고요. X바를 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딱 곱하는 순간 오케이! X바에서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에서부터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 여기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 얘가 0.95야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건 그냥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에 몇 배만큼 떨어져 있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 모양들을 그대로 생각을 하면요. 2.58로 갔을 때 똑같습니다. 1.96 외워야 됩니까? 아니. 2.58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문제에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0.99입니다. 결론은 이래요. 어쨌든 단 한 번만 표본 평균을 조사를 할 겁니다. 딱 한 번 표본 조사를 해요. 그럼 표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할 거잖아요. 근데 범위를 잡아주죠.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잡으면 신뢰도 95%. 신뢰도 99% 플러스 마이너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X바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를 잡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신뢰도 95%. 내가 한번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이번에는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신뢰도 99%. 이게 세 번째 시간의 결론. 통계단원에서 무조건 한 문항 혹은 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된다면 첫 번째 아까 했던 정규 분포에 대한 이야기 칸 나눠서 넓이 계산하는 거 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모평균의 추정 출제될 가능성 충분히 높습니다. 뭐라고? 한 번 1회 조사한 표본 평균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면 신뢰도 95%, 플러스 마이너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면 신뢰도 99%. 이 내용들이요.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구나. 문제를 풀어봐야 느껴져요. 알고 있는 내용들을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개념 문제로 갑니다. 개념 문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습니다. 체크. 모집단이 있네요. 모집단에서 평균, 모집단에서 표준 편차, 오케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0이야. 모평균은 몰라요. 얘를 추정할 거야. 근데 표준 편차는 주어져 있습니다. 모집단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20인 그런 정규 분포를 따라요. 나는 여기에서 25개를 뽑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합니다. 근데 그렇게 딱 한 번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표본 평균이 100이에요. 표본 조사를 했더니 그때 X바라는 어떤 분포를 따르니?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얘도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니까 얘가 4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거예요. 기억나요? 지금 우리 친구들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는 것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 우선 큰 흐름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X가 따르는 정규 분포 있고 그 다음에 X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 있고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한 번 조사한 결과가 100이래. 100. 100이래. 뭐가? 한 번 조사한 표본 평균이. 근데 이 100이 모평균과 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평균과 추정하려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딱 범위를 잡아주면 여기에서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이 나오고 신뢰도 99%인 신뢰 구간이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럼 이제 왼쪽으로 가서요. X바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4예요. 선생님 한 번 조사했는데 100이래요. 근데 100에서부터 난 플러스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100에서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얘야. 1.96 곱하기 4. 여기에서부터 100 플러스 1.96 곱하기
4 여기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거야. 이게 신뢰도 95%입니다. 그럼 신뢰도 99%는요. 100에서부터 마이너스 2.58 곱하기 4 100에서부터 플러스 2.58 곱하기 4 이렇게 잡아주면요.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에요. 이게 지금 내용은 조금 낯설긴 하지만 문제의 출제 유형, 패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한 번 조사했어요. 한 번 조사한 결과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신뢰도 95%,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이제 뒤에 수능 특강이나 기출문제나 바로 풀 수 있거든요. 혹시 학생들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문제 풀 수 있겠어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또 채팅에 올려주세요. 저도 계속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개념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 한번 풀어보러 갑시다. 예제 4번으로 갑니다. 수능 특강 95쪽이에요. 이거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통계적 추정 이야기를 가지고요. 모평균 추정 갑니다. 어느 나라의 18세 남학생의 키는 모평균이 m이고 모평균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면 18세 남자 중에서 나는 딱 64명만 조사를 할 거예요. 근데 64명을 조사했더니 172.5래요. 그러니까 172.5가 얘가 모평균과 같을 리 없죠. 근데 172.5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딱 잡아주면 이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은 누구니? 모집단은 어느 나라의 18세 남학생의 키, 저 남학생들 전체를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입니다. 근데 다 조사하지 못하죠. 그래서 나는 64명만을 뽑아서 조사할 겁니다. 그랬더니 한 번 조사하고 나면 당연히 여기에 표본 집단이라는 게 나와요. 한 번만 조사할 거야. 확률 변수 x라는 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x바라는 건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루트 m분의 시그마니까 8분의 시그마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조사한 결과는 172.5예요. 근데 신뢰도 95%래. 그럼 오른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8분의 시그마 해주고 나면 얘가 신뢰도 95%가 되는 거죠. 처음에 172.5에서 빼기 1.96 곱하기 8분의 시그마, 여기는 172.5에서 플러스 1.96 곱하기 8분의 시그마.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 안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잡았습니다. 얘가 A래, 얘가 B래요. 근데 A가 얼마래? 얘가 171.03이래요 172.5에서부터 왼쪽 오른쪽 쭉 끊었는데 왼쪽으로 1.47만큼 갔네요. 그러면 오른쪽으로도 1.47만큼 가야 되는 거죠. 얘가 1.47이네. 맞지? 1.96 곱하기 8분의 시그마, 이게 바로 1.47이래요. 그럼 B는 얼만데? 여기 1.47 더하는 거죠. 173.97이 되는 거지. 그럼 시그마는 구할 수 있어요? 시그마. 이거 지금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를 나서요. 막 약분을 잘 못할 거예요, 친구들이. 근데 보다 보면 숫자들이 어느 정도 뻔하거든요. 봐봐. 얘랑 먼저 약분하는 거야. 8분의 시그마는 1.96분의 1.47이에요. 이게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게 49로 약분이 돼요. 49로 약분하면 얘 0.49로 약분하죠. 그럼 얘가 4가 되고 얘가 3이 되는 거지. 그럼 지그재그로 곱해서 계산을 하면 4배의 시그마가 24니까 시그마라는 건 6이네요. 오케이. 시그마 압니다. B도 압니다. 얘들 둘을 더해보세요. 정답 179.97이 되겠네요. 이게 수능 특강에 있는 예제 4번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정답 맞춰준 친구들 되게 많네요. 179.97이라는 거. 지금 한 번 딱 1회만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64명 조사한 거예요. 64명 조사했더니 키가 172.5래. 근데 이걸 바탕으로 모평균을 추정할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171.03부터 173.97 사이에 모평균이 들어갈 거야. 그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 플러스 마이너스 2.5%만 바뀌면요, 신뢰도 99%가 되는 거죠. 수능 특강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이제 기출 문제들도 혹은 개념 문제들도 함께 이제 풀어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내어주는 마지막 퀴즈입니다. 지금 기출 문제 나오고 있죠. 지금 이 문제 열심히 풀어서 이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제가 딱 한 명만 마지막으로 더 추첨을 해서 제 마지막 6교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출 문제 2018학년도 내수는 가형의 25번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를 쭉 먼저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범위 안에 몇 개 들어가는지. 그럼 구간을 쭉 잡고 쭉 잡아서 그 안에 범위 안에 자연수 몇 개 들어있니? 그건 그려보면 돼. 생각. 표준편차 시그마가 알려진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다. 우선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 여기에서는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지금 51개 이렇게 올려준 친구들 벌써 있네요. 지금 이제 이 문제 답이 51 맞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준편차 시그마가 알려진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합니다. 그럼 이 표본 평균이라는 건 x반은 정규분포를 따르죠. 평균은 m, 표준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근데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신뢰도 95%의 신뢰도가 아니래요. 한 번 조사했는데 한 번 조사하고 나면 말이야 여기 x바가 있을 거야. 근데 신뢰도 95%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딱 계산했죠. 근데 뭐래요? 여기가 100.4래요. 여기가 139.6이래요. 분명히 x바에서부터 좌우로 딱딱 뻗어나갔는데 가운데 있는 애가 누구니? 이거 찾을 수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양쪽의 평균이니까 얼마? 120. 오케이. 한 번 조사했더니 그때 나온 표본 평균이 120이구나. 그럼 이 120에서부터 나는 이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번 신뢰도 99%로 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들을 딱 계산하면요. 이제는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가운데 120이에요. 120에서부터 왼쪽으로 얼마만큼 갔어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19.6만큼 갔죠. 누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건 얘가 10이구나. 그럼 120에서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120에서부터 왼쪽으로 마이너스 25.8만큼 갈 거예요. 12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25.8만큼 갈 거예요.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근데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25.8 뺐어요. 얼마? 94.2. 25.8 더했습니다. 145.8 이렇게 된 거죠. 이 안에 자연수 몇 개 있니? 근데 몇 개 있어요? 대칭성 이용하면 왼쪽에 25개 있고 가운데 1개 있고 오른쪽에 25개 있고 그러니까 다 더하면 51개가 있네요. 2018학년도 대수능에 나왔던 이제 3점짜리 기출 문제입니다. 모평균의 추정 우리 마지막 6번째 6교시에 정답을 맞춰준 학생은 서별현 학생입니다. 축하. 제가 이제 4교시, 5교시, 6교시 이제 한 명씩 뽑았어요. 마지막에 3명 학생 마지막으로 이제 이벤트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지막 6교시는 서별현 학생 고생하셨어요. 여기 있는 이제 기출 문제 어렵지 않았죠. 한 번 조사한 결과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에서 그 안에 들어오는 자연수 몇 개 있니? 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출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넘어갑시다. 이제 다음 기출문제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수확하는 수박의 무게는 평균이 mkg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나는 수박 전체가 모집단이에요. 근데 평균 몰라. 그래서 이걸 추정할 겁니다. 표준편차 1.4래요. 이건 정해져 있는 상수예요. 그치? 그럼 모평균을 추정할 겁니다. 모표준편차는 주어졌네요. 몇 개 뽑을까요? 49개 뽑았어요. 49개 뽑고 나면 딱 한 번만 조사하죠. 그리고 나서 추정합니다. 신뢰도 95%. 오케이, 갑시다.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에서 나는 49개를 추출합니다. 원래 x는 말이야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1.4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라요. 근데 49개를 뽑고 나면 말이야 이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르죠. 평균은 여전히 m이고 표준편차는 0.2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루트 n분의 시그마 정체가 0.2라는 사실을 알아. 딱 한 번 표본 조사합니다. x바
여기에서부터 신뢰도가 95%, 신뢰도 95%고 어떻게 해야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0.2죠? 여기에 0.2 하면 됩니다. 그럼 왼쪽은 뭐가 나오니? x바에서, 오른쪽은 x바에서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0.392 되죠? 여기에 마이너스 0.392, 여기 오른쪽 플러스 0.392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에요. 근데 이거 A에서부터 얘가 7.992래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표본 평균 알죠? 평균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표본 평균에서부터 쭉 0.392만큼 간 겁니다. 아, 0.392를 계산하고 나면 얘는 7.6이네요. 7.6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0.392 한 거니까 마지막 얘는 7.6 빼기 0.392 했더니 얘는 7.208 정답 되겠네요. 지금 이제 기출문제 하나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지금까지 6교시까지 이제 집중하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요 충분히 박수 칠만 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대단한 거고요. 쉽지 않은 이야기들 3시간 동안 들으면 물론 한 번 들었던 친구들은 쭉쭉쭉 흐름들이 잡히겠지만 처음 듣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번에 들으면 훨씬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수능 개념 강의에서 이미 이 부분들 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한번 쭉 내용들 느끼고 나면 수능 개념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느낌 왔을 때 빡 끝까지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요.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수학이라는 게 다른 과목이랑은 좀 달라서요. 이게 앞에 있는 설명을 조금 놓치고 나서 뒤에 있는 부분들을 들으며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저는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해놓으니까 1교시 안 듣고 2, 3교시에 온 친구들, 1, 2교시 못 듣고 3교시만 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갑자기 저게 뭐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수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갑자기 중간에 딱 들어와서 무언가를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내일 전부 다 강의가 올라가니까 딱 3시간 만에 하나의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3시간 만에 기출문항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힘든 친구들은 내일 이제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 3시간 다시 한번 들으셔서요, 다 수능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는 꼭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넘어와서 제가 계산을 좀 틀린 게 있었나 봐요. 그쵸? 아까 이제 7.208 얘가 이제 정답이고요. 아까 마지막이 뭐였죠? 마지막 문제가 7 이거네요. 여기 수박에서 7.6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0.392 하면 7.992랑 여기 7.208이랑 뭐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7.9992 0.392 하면 7.992 이렇게 7.992 이게 맞죠?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라이브에서 저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실수한 줄 알고. 저 실수 되게 안 하는 사람이 원래 아까 틀렸었구나. 글을 2번만 쓰는 게 맞아요. 지금 이제 넘어가서요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형의 26번입니다. 지금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초콜릿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이번에도 나는 49개만을 뽑아서 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표본 평균이 x바래요. x바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해서 모평균을 추정할 거죠. 신뢰도 95% 똑같은 패턴.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사실 유형 자체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아. 처음에 혹시 틀렸더라도 두 번째 또 보면 익숙해. 세 번째 또 보면 이제 맞힐 수 있어요. 모집단에 있습니다. 모집단 확률 변수 x는 말이야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나는 49개만 추출을 해요. 49개만 조사를 할 거야. 그럼 표본 평균이 한 번 나오겠죠. 이 표본 평균 x바라는 건 정규분포를 따르잖아요. 평균이 m,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했더니 7분의 시그마 얘가 표준편차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한 번 조사했더니 여기 x바가 나왔대요. 근데 신뢰도가 몇 퍼센트래요? 95%.
그럼 여기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7분의 시그마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왼쪽 여기 1.73 나옵니다. 오른쪽 여기 1.87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이 아는 건 뭐니? 이게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통계학 추정은요, 이게 수학 문제인지 국어 문제인지 몰라요. 지금 이제 학생들도 계속 선생님 이게 수학 문제인지 국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어를 못하나 봐요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국어를 잘하면 처음에 이해하기 쉽겠죠. 근데 국어를 못해도요,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는지는 전부 다 익숙해지거든요. 패턴 파악하시면 되니까. 지금 이제 문제에서 필요한 포인트들을 먼저만 잡아내시면 돼요. 표본의 크기가 얼마니? 그럼 표본 평균은 어떤 분포를 따르니? 그럼 X바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쭉 범위를 잡아주면요, 1.73 그리고 1.87 나왔습니다. 뭘 알아요? 둘의 가운데 평균 X바, 표본 평균 얼마? 1.8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1.8에서부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07만큼 되어 있는 거 맞지? 그럼 1.96 곱하기 7분의 시그마는 0.07이에요. 7배 해주면 1.96 곱하기 시그마입니다. 0.49. 이 49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거든요. 아까도 나왔죠. 약분을 쭉 해주면 4배의 시그마가 1입니다. 따라서 시그마는 4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선생님 시그마 알았어요. 그럼 X바도 압니다. X바는 1.8이에요. 그러면 X바분의 시그마 하면 얘가 1.8분의 4분의 1이거든요. 뭐 번분수 계산하셔도 좋고요. 4배 하시면 얘가 7.2분의 1이죠. 7.2분의 1. 여기 X바분의 시그마 얘를 K라고 했는데 얘가 7.2분의 1이에요. 여기에 180을 곱합니다. 180 곱하기 K. 그러면 180 곱하기 7.2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얘가 분모로 계산하면 얘가 10분의 72 바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 7.2로 약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얘가 분모가 5분의 36이니까 36분의 5로 계산하셔도 좋아. 약분하면 정답 25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지금 X바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범위를 딱 나누시면 돼요. 학생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개념은 이해하는데요,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저는 기초 문제는 풀리는데요, 응용 문제는 잘 안 풀려요. 지금 응용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안 풀리면요, 개념에 분명히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X바라는 게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X바의 분포를 아니까 단 한 번의 표본 조사로부터 표본 평균에서부터 모평균을 추정하는 이 과정을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노별찬 학생도 그리고 오별한 학생도 계속 이거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많이 이제 추천을 해주죠. 옆에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다 보면요, 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좀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요, 오늘 우리 3시간에 걸친 라이브 특강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시작부터 설명을 드렸어요. 정규 분포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표준 정규 분포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모평균의 추정, 통계적 추정의 이야기까지 쭉 왔습니다. 와, 3시간 동안 이 강의를 다 들은 친구들 있어요? 있으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저도 하루에 3시간 수업하는 게 연속으로 하는 게 쉽지 않지만 3시간을 연속으로 듣는 게 사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사람 수업 3시간 연속으로 잘 못 듣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흐름으로 가셔야 되냐면, 처음에 확률 변수에 대한 설명부터 드렸어요. 전부 다 적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이 확률 변수 안에는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요, 가장 대표적인 분포가 정규 분포거든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결정하는 요소 2가지, 평균과 표준 편차였습니다. 평균 M과 표준 편차 시그마. 평균인 M, 대칭축의 위치를 압니다. 표준 편차 시그마 모양을 알죠. 그래서 이 시그마를부터 우리가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정규 분포를 이해하고 나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개념이 더 나왔죠. 표준 정규 분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통계에서 시험 문제 두 문제 정도가 나오면요, 여기가 출제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우리 넓이를 통해서 확률 구해내는 것, 출제 빈도 굉장히 높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선생님 이제 통계의 이야기에서 이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표본 집단.
모집단과 표본집단 이야기했어요. 전수조사 하고 싶어요. 근데 전수조사 하는 게 힘들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나는 일부만 조사해서 표본조사를 할 거야. 그때 표본 평균인 X바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를 배웠죠. 기억하셔야 돼요. 모평균은 뭐니? 표본 평균은 뭐니?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니? 이런 용어들을 먼저 이해하시고 나면 X바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아니까 나는 딱 한 번만 표본 조사를 할 거야. 얘랑 표준 편차랑 둘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일, 신뢰도 95%, 신뢰도 99%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3시간 동안 한 이야기.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이제 쭉 종합을 해서 한번 크게만 적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정리는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박별영 학생, 와, 다른 방송도 안 보는데 EBS 라이브 방송을 6시간이나 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다른 방송보다 훨씬 열심히 들어준 우리 이별준 학생, 이별한 학생, 와, 정말 대단합니다. 다른 강의에서 또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인사인데요. 제가 마지막 인사예요. 어느새 봄이 온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창문만 닫고 있었어요. 밖에 나가도 잠깐 나가도 마스크만 끼고 다녔죠. 근데 얼마 전에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가 보니까요, 이렇게 자그마한 꽃봉오리가 이제 피어날 준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강의를 함께 보고 있는 우리 EBS 수험생들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꽃이 피지 않아서 내 꽃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옆에 먼저 핀 꽃을 보고 어쩌면 불안해하고 내가 스스로 초조해하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꽃 한 상이 여러분이 스스로 믿고 조금씩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에는 세차게 비바람이 몰아쳐서 막 흔들리고 어쩌면 떨어질 것 같이 위태한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빛깔, 그 향기 절대 젖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4강, 5강, 6강 우리 전부 다 이제 함께한 친구들, 이벤트 성공한 친구들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메일이 있어요. ebsi.ebs.co.kr로 여러분들 아이디랑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정종영이었습니다.